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장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방송 입장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주말간 방향성 롱숏 투표를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주말간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보시고 투표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포지션을 청산을 안 한 것들이 다 강제로 끝나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내가 최대한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가격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5,000불에 오면 손실이 난다고 칩시다. 근데 현재 가격이 17,000불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15,000불에서 더더욱 가격을 멀어지게 해야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17,000불에서 17,500불, 18,000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옵션 만기 금액은 대충 3조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제 옵션 만기가 도래를 한 건데, 항상 옵션 만기일에는 내가 각각 시장 참여자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가격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래서 이 옵션 만기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맥스페인 프라이스라는 게 보이시죠? 맥스페인 프라이스. 여기도 맥스페인 프라이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입는 구간이 22,000불이라는 겁니다. 22,000불에 도달을 하면 내가 올라가는 거에 걸었든 내려가는 거에 걸었든 그 양측 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구간이 22,000불이다. 즉 비트코인 기준으로 22K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옵션 만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사 주신 분들 모두 반갑다는 말씀 전달 드리고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볼륨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로 구매했다? 유럽 쪽에서 구매한 흔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왜 자국 통화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돈을 썼을지 혹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비트코인을 갑작스럽게 구매를 시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유로화로 비트코인을 막 결제하고 갑자기 왜 영국 파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할까? 이 EUR은 뭐냐면요, EUR 이거는 저기 유로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파운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GBP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계속 낮아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준님 반갑습니다. 자기 나라의 돈, 그렇죠,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계속 약세로 흘러가는 걸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위기고, 연기금 위기라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더 이상 자국 통화를 믿기가 힘든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비트코인을 구매해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패닉 셀이 아닌 패닉 바잉. 유럽 쪽이나 영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구매 수요가 있었다.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파운드를 또 양적 완화를 또 했어요. 650억 파운드를 양적 완화를 또 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었다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를 잠깐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QE는 인플레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플레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플레가 지금도 심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양적 완화를 시도한다는 건 기름을 부은 행동이 될 수 있다. 영국이나 뭐 이런 쪽에는 인플레가 더더욱 심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에너지 값도 비싼데 도무지 이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공장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트 브리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본 기준이고요. 네, 솔로몬님 반갑습니다. 비트가 1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76 이 정도 부근에서 강반등이 나온 이후에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매물대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떨어진 구간부터 매물대를 쭉 표시한 거예요. 저점에서 얼마나 물량을 모았는지를 체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TC USDT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2시간 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알면 좋을 지표가 있습니다.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지표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구간의 매물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요런 모양으로 버튼이 형성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누르시고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렸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구간의 매물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분 봉으로 스캘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물대를 찍어보는 거죠. 어디 부근에 매물대가 두터운가, 그리고 지금 그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인가,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매물대를 조금 더 심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봉으로 이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딱 적용을 해볼게요. 패닉셀이 크게 나왔던 구간부터 찍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누가 물량을 받았네요. 그쵸? 물량을 받다가 못 받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 다음 바닥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매물대를 딱 그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 윗부분에 매물이 많을까, 아랫부분에 매물이 많을까, 즉 누군가 물량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매물대를 보니까 누군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해줬구나,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아래 구간에 매물이 더 두텁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저점만 잃지 않는다면 여기 상단 부근은 언제든지 뚫을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근 돌파를 해주게 되면 다음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 패닉셀이 나왔던 구간이겠죠.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딱 찍어보게 되면, 자, 여기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로 내리꽂은 음봉은 누군가 매물을 받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밀린 거거든요. 누군가 매물을 받았다면 조정을 주면서 내려왔겠죠. 이런 식으로 내렸을 텐데 아예 일직선으로 꽂아버린 건 누군가 매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중요한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어딜까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대충 20.4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돌파만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건 아주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전환점은 여러분들이 20.3에서 20.4 정도로 생각을 하셔라. 그 가격대는 여기 고점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만 뚫어주면 비트코인은 위로 올라가기는 쉬운 상태가 된다. 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자, 매물대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도 이거예요. 지금 매물이 하방에 많이 쌓여 있고 유의미한 구간에서 저점 한 차례 올리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트 브리핑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강보합 구간에서 1차적인 매물 소화를 끝낸 모습,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2시간봉 한 차례 저점을 높인 구조 형성으로 상방 돌파의 가능성은 한 차례 높아짐.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매물은 쌓아줬으니까 얘가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언제든지 뚫을 여력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저점 방어력은 나쁘지 않다, 근데 큰 폭의 반등 기대는 하지 마셔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스닥 차트 주봉으로 지금 전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이버전스란 무엇이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칩시다. 근데 RSI는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RSI는 떨어지다가 저점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반대로, 가격과 반대로 얘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추세선으로 이어봤을 때 얘는 올라가는 추세, 이게 RSI, 이게 가격,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저점을 동일하게 찍었는데 RSI는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상승 다이버전스를 컨펌할 수 있는데, 나스닥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될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겠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이어지냐, 파운드화가 반등을 하기 때문이다. 독일 인플레 지표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며 70년 만에 최고치를 또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로화의 강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증시가 어제 혼자 떨어졌어요. 그쵸?
비트코인은 조금 버티긴 했는데 증시는 혼자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 시총 1위인 종목인 애플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어제 애플이 6%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6%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 마감은 뭐 4점 몇 프로였나? 5점 몇 프로에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폰에 대한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더라. 아니, 증산 계획 철회랑 주가가 떨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아이폰을 들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애플 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내 매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매출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주가는 어떤 거랑 연관이 있다? 기업의 실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증산 계획이 철회됐다는 건 주가가 하락할 만한 명분이 되기에는 충분했다. 뭐 차트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과열 구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슈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어제 GDP가 또 나왔는데 마이너스 0.6이 나왔더라. 이거는 또 미국 경기가 침체 구간에 들어섰다는 건데, 이거를 연준에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죠? 지정학적 갈등이 있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점령 지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몇몇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오늘 합병 이슈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이슈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황은 한 번 더 읊어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또 해왔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듣고 계시는 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는 분들 1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1번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를 해볼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느냐. 푸틴의 우크라 점령지 합병 조약이 있다더라.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통해 영토 편입을 결정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강행할 예정인데, 푸틴이 여기서 영토 편입을 확실히 끝내고 합병을 잘 마치기만 한다면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푸틴은 먹을 만큼 먹었다, 난 이제 뭐 뺄게, 휴전할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푸틴의 스탠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우크라 점령지가 합병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만약에 전쟁만 잘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식량난을 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이슈는 노드스트림이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원유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유럽 쪽이 윈터 이즈 커밍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는 게 좋은 쪽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번 내용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 논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 독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드스트림이 파괴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근데 이 파괴됨으로 천연가스 대체제인 유가의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지금은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난이 점점 심화가 되다 보면 유가의 가격 또한 결국 다시 또 달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원유 상한제를 시행하려 하자 하루 100만 배럴 감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알루미늄 거래 금지 이슈가 또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과 니켈은 LME라고 하는 런던 금속 거래소가 러시아산 금속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 그래도 유럽 에너지 가격이 급등인 상황이에요. 근데 유럽에 있는 이 알루미늄 공장, 아연 공장, 니켈 공장들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또한 원자재 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바라봐야 한다. 알루미늄, 니켈, 아연 등에 대한 원자재 난 관련 종목들은 뭐가 있다? 디아이동일, 사마알미늄, 주식 얘기예요. 조일알미늄, 삼보산업 등등이 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셔라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대망의 PCE 지표가 있다. 이 PCE 지표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었죠. 이 PCE 지표가 어떤 맥락으로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PCE 지표는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합한 물가지수입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물가가 얼마나 신속하게 상승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PCE 지표를 체크를 합니다. 아, 이게 뭔 소리냐, 뭐 디플레이터가 뭐고 뭐 CPI와 GDP 디플레이터의 장점을 취합한 게 뭔 소리냐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PCE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파월은 또 이렇게 워딩을 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워딩을 쳤냐? 우린 CPI보다 PCE를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금리를 결정한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해당 지표 결과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란다. PCE가 또 높게 나오면 또 힘듭니다. 증시는 또 힘들어질 수 있고, 오늘 아마 9시 반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PCE 지표 나는 조금 자세하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PCE가 높게 나오면 교역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왜 회복이 된다? 자, 미국은 전 세계 1위의 수입 국가예요. 그죠? 근데 미국이 소비가 늘면 늘수록 각 나라들의 수출량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물건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건이 잘 팔리면 더 만들겠죠. 고용을 또 더 합니다. 물건을 더 많이 만들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인력이. 자, 인력이 더 많아지면 지출하는 임금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또 잇따라 늘어나고 소비가 활발해져요. 그러면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난다. 그럼 인플레는 또 세질 수 있다. PCE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세진다. 결과적으로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PCE를 토대로 더 올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CE가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체크를 잘 해보셔라, 요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매물을 바닥에 쌓아주면서 저점을 올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고 20.3을 넘어가는 순간, 20.34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까지는 고속도로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자 했을 때 그 가격대는 22.8 정도더라. 여기까지만 와줘도 진짜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 러시아가 점령한 곳을 어떻게 합병을 하는지 마는지 그거를 잘 체크하시고,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어떻게 제재를 받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라보시고, PCE 지표를 잘 또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는지 뭘 하는지 또 보셔라. 황일님 청산맵 차트로 해석하는 방법도, 청산맵이라는 건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청산맵은 역설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자, 볼게요. 고레버리지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가격대가 19,400이야. 그죠? 19,400인데 고레버리지 물량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숏이겠죠? 올라가면 청산당하는 애들이니까. 이러면 오히려 여기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더라. 반대로 고레버리지 물량이 뭐 이렇게 롱에 쌓여있다? 그럼 얘네가 뒤질 가능성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롱 물량, 너무 많은 숏 물량은 청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요 정도? 근데 청산맵은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참고하는 지표로 보시면 돼요. 참고하는 지표.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됐다 3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된 것 같다 3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차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 정도인지 도움이 됐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신 분들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돈복사 소통방, 예, 우리 정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복사 소통방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금 롱숏 설문조사를 보니까 결과가 롱이 더 많다. 이거 인간 지표로 봤을 때는 숏으로 갈 수도 있겠다. 좀 무섭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주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또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수시로 확인 잘 해주시고 연휴 잘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쉬보잖아요. 다들 힐링하시고 에너지 충전 잘 해오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인간 지표로는 숏이다. 지금 다 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 소통방에서 또 뵐게요.